우리나라는 불과 20, 30년 전만 해도 내가 빚을 지면은 내 부모, 내 자식이 돈을 갚는 게 당연한 사회였어요. 이 연좌제가 금지된 것이 사람들이 인지하기 시작하고 우리나라의 연좌제가 시대착오적인 것이구나 라는 판단을 하면서 지금은 이런 것을 받아들인 사람들, 도저히 못 갚는 사람들은 국가가 나서서 좀 탕감을 해줘야 된다라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도 예전의 사고를 가지고 끝까지 어떻게든 갚아야 된다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보여요. 우리가 이전에 많은 영상들에서 빚은 정말 꼭 갚아야 되는 것만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는데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좀 어떤가요? 빚을 진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회생이나 파사 이런 제도를 떠나서 면제해준다거나 뭐 이런 게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죠? 제가 의아했던 부분이 있어요. 왜 우리나라 사람 중에 일부는 개인회생이나 파산하는 사람을 맹목적으로 비난할까? 목숨을 바쳐서라도 갚으라고 하느니 아니면은 가족이 대신 갚아야 한다느니 이런 생각을 왜 할까? 미국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면서 역사적인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흥미로운 얘기예요. 왜 현대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빚에 대해서 채무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됐을까? 그 얘기입니다. 우선 가장 오래전의 역사 기록을 보면은 고조선 시대에 기자가 중국에서 한반도로 넘어오면서 8조법을 만들어요. 8가지 조항의 금지 사항이 있는 법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상해하지 말라, 10계명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고 50만 전을 내면 속죄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웬 도둑질 얘기야? 채무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신체에 대한 자유와 금전이 서로 교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으면 노비가 되지만 돈이 있으면은 노비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사고방식이 존재했던 거죠. 오늘날로 치면은 돈을 못 갚으면은 다른 사람 집에 가서 머슴으로 일하는 거 이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이제 시간이 흘러서 고려시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고려시대로 넘어오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곡식을 빌리고 못 갚으면은 토지가 몰수되고 자녀가 노비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릴 때 사람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 것도 있었죠. 이건 무슨 말이냐? 돈을 못 갚으면은 맡긴 사람을 노비로 쓰겠다는 얘기죠. 오늘날의 연대보증이 참 이와 비슷한데요. 내가 빚을 졌는데 내가 못 갚으면은 가족이 함께 갚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고려시대에는 이렇게 빚을 못 갚으면 내 가족이 노비가 되는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서양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서양은 안 그랬느냐? 서양도 역사적 기록을 보면은 그리스 로마 시대 그리고 그 전에 근동의 고대 사회에서 돈을 못 갚은 사람을 노예로 삼는 제도가 존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시대가 되면서 기독교가 자리를 잡았고 기독교에서는 노예 제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자기 국민들은 노예로 쓰지 않았어요. 전쟁에서 진 국가의 국민은 노예로 썼지만 빚을 못 갚는다는 이유로 노예로 사는 것은 금지됐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우리나라의 고려시대 정도 오면은 빚을 못 갚았다고 해서 노예, 우리나라로 치면 노비로 삼는 문화는 거의 없어졌어요. 이제 조선시대로 와볼게요. 조선시대로 오면은 고려시대의 제도가 성문법으로 정해집니다. 경국대전에 들어가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은 아내와 자식까지 연좌되어서 구금되거나 노비로 끌려갔습니다. 이게 법전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나의 채무는 가족까지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좀 중요한 구분이 있는데 우리가 돈을 안 갚는 사람과 못 갚는 사람이 있잖아요. 안 갚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버티고 돈을 빼돌리는 사람이고 못 갚는 사람은 실직이나 질병이나 기금 때문에 못 갚는 사람들. 그런데 조선사회는 이런 것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냥 돈을 결과적으로 안 갚으면은 가족이 연좌해서 책임을 지고 노비로도 삼을 수 있는 그런 제도였죠. 이때 돈을 못 갚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이라는 개념이 널리 퍼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러다가 조선 후기로 가면은 이게 좀 더 극단화돼서 스스로 자기를 노비로 파는 문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게 자매문기라고 하는데 기근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국가에 세금을 못 내는 경우도 있고 자기 빚을 못 갚으면은 나를 팔아서 세금을 갚는 것을 대신하는 거예요. 어쩌면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끝까지 갚아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개념은 이 개념과 굉장히 흡사해요. 마지막엔 너를 팔아서라도 갚아야 되는 거 아니야? 목숨을 바쳐서라도 갚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사회에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람조차도 무책임하다고 손가락질하고 그 집안 전체가 다 망하게 되는 길로 갔었죠. 이렇게
이렇게 역사적 흐름이 쭉 흘러오면서 우리나라는 불과 20, 30년 전만 해도 내가 빚을 지면은 내 부모, 내 자식이 돈을 갚는 게 당연한 사회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민법에 대해서 알게 되고 서양에서 들어온 서양 법제를 우리가 더 잘 알게 되면서 서양 법에는 책임주의 원칙이 있거든요. 자기 책임이 아닌 것은 책임지지 않고 이로 인해서 연좌제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이 연좌제가 금지된 것이 사람들이 인지하기 시작하고 우리나라의 연좌제가 시대착오적인 것이구나 라는 판단을 하면서 지금은 이런 것을 받아들인 사람들, 도저히 못 갚는 사람들은 국가가 나서서 좀 탕감을 해줘야 된다라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도 예전의 사고를 가지고 끝까지 어떻게든 갚아야 된다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건 잘못됐다. 잘못됐죠. 왜냐하면은 지금 자본주의 혜택, 민주주의 혜택은 다 보면서 빚을 못 갚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 근대적인 사고를 대입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할 수 있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서 이 책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